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돼서 이런 문제로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에 영향을 준다면 수면제를 드시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수원 보성환 의원 이만희 원장입니다. 환자분들이 수면제 복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면 유도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런 것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면에 도움을 좀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도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내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용량을 좀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수면제를 먹다가 끊으면요 진짜 더 괴로워요. 그래서 수면제 꼭 나쁜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때 드셔야 되고 어떤 때 드시면 안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면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해를 먼저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정주부이시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해요. 그래서 아침에 잠을 못 잤지만 아침쯤 차려서 가족들하고 간단한 청소하고 나면 낮에 잠잘 시간이 충분히 있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수면제를 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신 낮에 운동을 좀 하고요. 수면 부족에 의해서 악화되는 질환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이명이 심해진다든지 어지럼증이 심해진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면 부족에 의해서 발생되는 불편함이 더욱 크게 손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수면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랬을 때 수면제의 양을 내가 반알을 먹었고 3일에 한 번 먹었고 하는 간격이 점점점 줄어든다면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치료를 통해서 수면을 개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면제를 꼭 나쁘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내일 어떤 일정이 중요하다든지 다른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 드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물론 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키시는 것이 좋은데 그 이전에 수면 유도제라든지 천연 수면 유도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라든지 녹황색 채소류를 먼저 늘려보시고 안 됐을 때 정 필요할 때만 조금씩 복용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보통 한 서너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요. 가장 큰 것은 이제 뇌가 청소가 안 됩니다. 뇌가 수면 과정 중에 지식을 그날 낮에 있었던 일화 기억들을 대뇌에다가 저장해 주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뇌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독소 이런 것의 증가로 다음날 머리가 맑지 않은 것, 뇌 청소가 안 되죠. 뇌척수액이 뇌를 청소하느라고 있는 건데 청소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도 나빠지게 되죠. 뇌척수액은 림프액이거든요. 림프액은 면역의 주체죠. 임파성 백혈구가 있는 액체들인데 걔들의 성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력이 떨어집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고 그 한 8시간 정도 지나야 대사 과정이 끝나서 에너지로 저장이 될 텐데 그것이 한 12시부터 한 3시 요 사이에 저장이 되는 건데 못 자고 있다면 저장되지 못한 에너지가 다음날 활동을 할 때 기력 저하로 나타나게 되죠. 에너지 부족. 또 짜증이 나죠. 잠을 못 자면 짜증납니다. 못 자는 중에도 짜증나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그 생각, 잠을 못 자면은 피곤해가지고 일이 또 잘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짜증이 나면 더 못 잡니다. 이런 악순환. 그래서 제가 내려놓으셔라, 하단전에 집중을 하셔라, 또는 발끝에 집중을 하셔라 라는 얘기로 그런 잡생각이 들지 않게끔 유도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노력을 많이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일단 안 되는 동안에 짜증이 나면은 다음날 뇌에 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돼서 이런 문제로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에 영향을 준다면 수면제를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개수가 늘어난다? 그럼 얼른 한방에 가셔서 수면의 질을 개선하시고 수면의 방법을 바꿔보는 티칭을 받으셔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수면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